목소리를 낸다는 건 내 마음을 내어보는 일이며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밖으로 내어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당신의 목소리가 동행할 것입니다. 나이테가 나무의 삶을 말해주듯 당신의 목소리에도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칼 로저스의 말처럼 내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목소리의 변화도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생각의 미소영입니다. 북투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미소영의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낭독을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을 때 만난 책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잘 쉽니다. 노래도 잘 못하고요. 3시간 이상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마지막 1시간은 쉰 목소리가 나오지요.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복식 호흡이라고 해서 연습을 해보지만 사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과연 목소리가 복식 호흡으로 해결되는 것일까?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만난 책이 목소리 나를 담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윤경님은 보이스 컨설턴트입니다. 목소리 자존감 연구소를 열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꽃피우도록 돕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자도 10대에는 말을 더듬는 아이였으나 20대에는 소리로 사연을 전하는 DJ였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3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 목소리 알다에서는 나와 지금 내 목소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2부 목소리 만나다에서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목소리 대신 새로워지는 내 목소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부 목소리를 사랑하다에서는 내 마음을 시에 담아 낭송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상대방 모두 행복해지는 대화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도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어떠한 목소리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녀와 야수 커플이 있었다. 주인공은 배우 김혜수와 유해진이다. 그때도 보이스 컨설턴트를 하고 있을 때라 유해진의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다. 허스키하고 가는 발성에 조금은 높은 톤, 그리고 특유의 어강이 생각났다. 솔직히 말해서 발성학적으로 볼 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커플임을 알리는 기사가 나왔을 때 모두들 의아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배우 유해진의 매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박학다식해서 주제가 무엇이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대화가 통한다 등이 매력으로 꼽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진짜 매력을 스크린이 아닌 TV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 그는 소탈하면서도 지적이었다. 보는 이에게 잔잔한 미소를 주면서도 과하지 않는 유머가 있었으며 한마디의 말에서도 진심이 묻어나왔다.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몇 시간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도 힘들어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겨우 한 마리를 잡았을 때도 작은 물고기임을 확인하고 더 커서 오라고 말하며 놓아주었다. 그의 팬이 된 나는 5년 전 손석희와의 인터뷰도 찾아보았다. 떨린다고 말하는 그는 인터뷰 내내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유지하며 특유의 유머도 잃지 않았다.
대화를 거듭할수록 겸손함과 따뜻함, 지성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에 달린 댓글도 재미있었다. 그중 언제부턴가 유혜진 님이 잘생겨 보인다라는 댓글에서 웃음이 빵 터졌다. 동시에 공감이 갔다. 나도 언젠가부터 그가 잘생겨 보였다. 만약 스크린을 통해 연기하는 모습만 보고 평소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독특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속도, 톤, 억양, 어투 등의 변화를 준 목소리였다. 평상시 대화할 때 그의 목소리는 허스키함은 그대로이지만 높지 않은 톤에 속도도 빠르지 않고 쉼을 충분히 주며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투였다. 좋은 목소리 하면 떠오르는 배우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잘 담고 있는 개성 있는 목소리는 외형을 넘어 그만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목소리에 담겨 있는 것과 담고 싶은 것. 내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다시 내 귀와 몸으로 돌아와 스며든다. 그 소리가 쌓여서 나만의 색깔이 담긴 내 목소리가 된다.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따뜻한, 차가운, 여유로운, 단호함, 부드러움 등 여러 가지 느낌을 주고받는다. 목소리를 구성하는 요소와 느낌을 정리해 보았다. 내 목소리는 어떤 색일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어투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신념과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다. 우리는 어투를 통해 단호한, 따뜻한, 긍정적인, 자신감 있는, 부드러움 등의 느낌을 전해받는다. 소리 크기에는 에너지의 방향이 담겨 있다. 내향적인, 외향적인, 자신감 있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열정적인 등의 느낌을 전할 수 있다. 발음은 정성을 담을 수 있다. 지적인, 신뢰감 있는, 명료한 등의 느낌을 전해줄 수 있다. 말의 속도는 우리의 성격을 닮았다. 여유로운, 느긋함, 급함 등의 색을 입힐 수 있다. 억양은 자라온 환경을 대변한다. 친숙하고 개성 있는 느낌이 전해진다. 물론 나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원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험하며 정리했다. 정해진 답은 아니다. 그러나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힌트가 될 것이다. 만약 급한 성격의 내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물론 아무리 천천히 말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녹음을 해서 들어보자. 평소 속도대로 말한 것과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뇌며 말한 것을 비교하며 들어보자. 내가 원하는 목소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다. 녹음할 때 기억해야 할 건 천천히 말해야 하지가 아니다.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유 있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 어투를 점검하자. 차가움과 따뜻함은 어투에서 느껴진다. 오랜 여운이 남는 듯 어미를 조금 길게 내면 따뜻한 인상을 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평소 나의 어투와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를 생각하며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자.
평소 어미를 길게 내지 않았다면 많이 어색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평소 따뜻한 음성이라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 흉내 내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귀와 온 몸으로 느껴보자. 소리의 표정 담기. 오래전 수업에서 만난 한 남학생이 있다. 그는 사투리가 고민이라고 했다. 한 주 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엄마와 통화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통화만 하면 싸운다며 자신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농담을 섞어 되물었다. 혹시 용돈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도 다퉜어요. 나는 이미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해답은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다. 어머니와의 전화, 소개팅 상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내 표정은 굳어있고 말투도 격앙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소개팅 상대가 느꼈을 기분도 조금 이해가 됐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고 소개팅 상대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에는 진지하게 물었다. 지금 거울 있으세요? 주변에 계신 한 분이 거울을 빌려주었다. 평소 거울을 잘 안 본다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그에게 거울을 보며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소개팅 상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어색해 하더니 몇 마디 내뱉어 보고는 깨달았다는 듯, 아, 왜인지 알겠네요 하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앞으로 부모님과의 전화를 할 때 거울을 앞에 두고 하세요. 본인의 표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표정이 있다. 그 표정은 평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표정에는 목소리가 담기기 때문이다.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웃는 표정으로 화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화가 난 표정으로 가만 안 둬를 외칠 때는 화난 상태가 그대로 전해졌지만 웃으면서 가만 안 둬를 외칠 때는 화난 상태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못했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면 평소 나의 표정을 점검하자. 아무리 좋은 소리와 좋은 내용이라도 부정적인 표정이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소리의 표정을 담는 것은 소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이것이 진심을 전하는 길이다. 목소리 자유롭게 하기. 목소리가 자유로워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자유를 갖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다. 목소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를 초록창에 검색했다.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그 의미를 빌려 목소리의 자유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싶다. 편안한 톤을 찾고 편안한 호흡법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고 음에 초점을 맞추고 정성을 들여 나를 담는 것이라면 처음이라면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소리내던 방법과 당연히 다를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분명 다르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전해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울컥 눈물이 나오기도 한다.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이다. 목소리가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집어리쉬 명상. 목소리를 자유롭게 하는 쉽고 빠르며 직접적인 그리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소리 명상 중의 하나인 집어리쉬 명상이다. 소리 명상은 크게 듣는 것과 소리내어 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집어리쉬 명상은 소리를 내어 보는 명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의미를 담은 특정한 목소리가 아닌 의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리를 내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틀도 없는 자유로움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어떠한 소리를 내야 할지 몰라 더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집어리쉬 명상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난다. 음악명상 심리치유연구소 이정은 소장님의 안내하에 시작을 알리는 싱잉볼이 울렸다. 처음에는 내 소리를 내어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금씩 소리를 내어보았다. 소리가 나오고 끊기고를 반복했다. 그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소리가 점점 더 자유롭게 나오고 있었다. 그 자유로움은 소리가 아닌 몸의 움직임으로 먼저 알아차렸다.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느리기도 줄이기도 하며 의도하지 않은 소리와 몸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외계어였다. 어느 순간 화음이 맞춰지기도 했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함께한 사람들 모두 자신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신기해했다. 집어리쉬 명상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평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물리적으로 발성기관,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해야 한다. 소리가 나올 때는 상황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방해를 하기도 한다. 집어리쉬 명상에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고 싶은 말을 내는 건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가끔은 제대로 된 언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나타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날 것의 소리에는 어쩌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해석은 본인만, 아니 본인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말이다. 집어리쉬 명상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유롭게 소리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편안한 복장을 하고 그 공간에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서 아니면 아예 걷고 있어도 상관없다. 내고 싶은 소리를 내보자. 단 규칙이 있다. 의미 있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소리를 내다 힘들면 쉬어도 좋다. 누워서 자도 좋다. 몸이 움직인다면 춤을 추어도 좋다. 몸도 소리도 자유롭게 내어보자. 처음엔 어떤 소리를 내야 하나 머리로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을 것이다. 관찰자가 되어 듣기. 눈을 뜨고 귀를 열어도 복잡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혹은 다른 감정이 그것을 다른 색깔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의견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사실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완전히 느낄 수 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한다. 집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아이보리색 커튼을 젖힌 후 창문을 열어 비가 오는지 맑은지 날씨를 살핀다. 그 다음 공기의 차가운 정도를 느낀다. 비가 올 때는 빗소리를 들어보고 비 내음을 맡으며 잠시 머무른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햇빛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비가 내린다고 오늘 맑아야 하는데 왜 비가 와서 힘들게 하지?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챙기고 맑을 때는 그에 맞는 채비를 한다.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다. 창문을 열어 날씨를 확인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발음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톤이 높은지 낮은지, 울림이 있는지 등을 그대로 들어본다. 감정을 더하지 말자. 더 깊이 분석하려 들지 말자. 변화시키려 하지 말자. 그대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목소리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때그때 몸 상태와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수다쟁이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는 떨린다면 그냥 그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몸에서 긴장 반응이 일어난 것뿐이다. 한 번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 오늘 그랬을 뿐이다. 떨린다는 건 잘하고 싶다는 반증이다. 온전히 나를 들어주면 일어나는 변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는 한 줄뿐인 글도 한 번에 읽어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소리내어 읽을 상황이 생길 때면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까지 빨개졌다. 심할 때는 온몸이 긴장되어 얼굴 근육과 혀가 굳기도 했다. 난 말을 더듬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못해. 말하는 걸 싫어해. 책을 읽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항상 두려웠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작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 경험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을 때 몸이 긴장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긴장한 모습이 겉으로 표현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달랐다. 윤경아, 네가 책을 읽으면 친구들이 집중을 잘해. 선생님의 칭찬 덕분에 말하는 것에 용기가 났다. 방학 때 책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며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 후 나에게는 앵커 우먼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하는 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이때 발견한 해결책이 바로 상상이다. 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상상을 했다. 처음에는 상상조차 떨렸지만 여러 번 반복하니 발표 울렁증을 고칠 수 있었다. 좋은 목소리란 수업을 듣기 위해 오는 분들은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 면접에 합격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등 저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항상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곤 한다.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일까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대답이 돌아온다. 배우, 성우, 아나운서 등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의 기준을 말한다. 이병헌 같은 목소리요. 신뢰감 있는 목소리요. 저음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다.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대답이 돌아온다. 제2의 이미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요. 나를 말해주는 거요. 역시 대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좋은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다. 좋은 목소리는 단순히 울림 있는 발성의 정확한 발음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바꾸어 목소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나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좋은 목소리는 편안하고 건강한 목소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목소리가 내면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야말로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누군가는 성우나 배우처럼 목소리에 울림 있고 좋은 음색에 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지만 목소리가 좋은 것 이상의 다른 것은 찾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면과 잘 어우러진 목소리는 내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잠재력은 습관을 바꿈으로써 밖으로 나온다. 좋은 목소리를 내는 습관이란 건강하고 편안한 목소리를 찾는 것, 그리고 내면과 어우러지면서 내가 진정 되고 싶은 모습과 잘 어울리는 목소리로 가꾸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 목소리에서 편안함과 힘을 찾다. 아기들은 오래 우는 것에 비해 목도 잘 안 쉬고 소리도 우렁차다. 지금의 발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어떠한 습관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인 아기들의 발성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목소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호흡이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복식 호흡을 한다. 아이는 울 때 외에도 잠이 들었을 때 배를 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두 번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 상황에 따라 속도와 리듬, 강도는 조금씩 바뀌지만 톤은 바뀌지 않는다. 배가 고플 때는 고음으로, 기저귀가 불편할 때는 저음으로 울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속도나 리듬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같은 여자아이라도 같은 남자아이라도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다르다. 세 번째, 아이들이 울 때 입을 살펴보자. 입을 조금만 벌리고 우는 아이는 없다. 얼굴 근육을 모두 사용하며 힘껏 운다. 복식 호흡과 내 발성 기관에 맞는 편한 기본 톤을 찾는 것,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 세 가지만으로도 편안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호흡을 한다는 것.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장기는 바로 폐이다. 대부분 32주에 폐가 발달한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면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생명과 관련된 호흡은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신경계에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조종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종할 수도 있다. 꽃의 향기를 맡거나 숲속 나무 사이에서 가슴을 크게 열고 깊게 호흡할 때는 자연스럽지만 의도적으로 깊은 숨을 내쉬기도 한다. 온몸으로 감각을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조종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복식 호흡을 한다. 자라면서 우리의 호흡은 복식 호흡에서 흉식 호흡으로 바뀐다.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떠한가? 호흡은 짧아지고 숨을 헐떡이며 생을 마감한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몸속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말할 때 어떠한 도움을 줄까? 먼저 복식호흡의 이완된 호흡은 편안하면서도 힘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멀리 있는 나무까지 골고루 물을 주기 위해서는 호스 끝을 눌러 공간을 좁힌 후 물의 압력을 높여야 물을 멀리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줄기가 날카로워지고 호수의 수명이 줄어든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바로 물을 더 많이 틀면 된다. 이것이 복식 호흡이다.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대 아래 공기 압력이 필요하다. 복식 호흡은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양의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큰 소리를 내더라도 성대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지 않아 날카롭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힘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복식 호흡의 긴 호흡은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운율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미상 내가 끊어 읽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곳인데 호흡이 짧아서 의도치 않게 중간에 끊은 경우가 생길 때 복식 호흡은 많은 공기를 저장할 수 있어 긴 호흡이 가능하다. 내쉬는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쉬고 싶은 곳에 숨을 주어 원하는 곳이 강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 복식 호흡의 깊은 호흡은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턱 막히는 긴장되는 상황이 올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3번 정도 반복해 보자. 호흡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고 뇌는 다시 편안함을 몸에 전달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긴장되네 어떻게 하지? 라는 불필요한 생각 대신 호흡을 하는 동안 감각에 집중해야 한다. 그 깊은 호흡은 나를 이곳에 있게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깊이 들이마신 호흡에 소리를 더하는 건 목소리에 내 마음을 담는 습관이 되어줄 것이다. 건강을 유지해주고 성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복식 호흡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나와의 대화. 누군가 적어놓은 글귀가 내 목소리로 전해질 때 나는 특별함을 느낀다. 토닥토닥 마음결을 어루만져주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 특히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의 날씨에 따라 고르는 시도 달라진다. 같은 시라도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린다. 언제부터인가 내 취미는 낭독이 되었다. 낭독은 글자를 소리에 담아 밖으로 내어보는 일이자 활자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낭독은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담을 수 있다. 나는 산책을 하며 낭독하는 것을 좋아한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다. 움직임이 주는 리듬감이 소리의 생동감을 더한다. 막혀있지 않은 공간이 주는 자유로움이 참 좋다.
무엇보다 자연은 내 목소리를 그리고 나를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그 경험은 나에게 늘 새롭게 다가온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적이 드문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주는 상쾌함을 두 팔 벌려 온 몸으로 맞이했다. 호흡을 통해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그리고 날숨에 감사합니다를 또 한 번 날숨에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걸었다. 그날은 잘랄루딘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 계속 낭송하며 걸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시를 낭송하고 있는데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나무로 시선을 돌렸다. 두 마리의 까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시를 다시 주의를 기울이며 낭송을 이어갔다. 그런데 까치 두 마리가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듯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그만 평화로움을 깨트렸다. 그래도 그때의 느낌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다. 누군가를 위해 낭독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소리가 자연에,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낭독하기 좋은 또 다른 비밀 장소가 있다. 카페이다. 음악 소리가 크거나 사람의 말소리가 크면 더 좋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에서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눈다.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카페에서 경험하곤 한다. 조금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소음을 배경 삼아 내 목소리를 내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소리를 내는 것도 내 귀로 내 소리를 듣는 것도 편안해진다. 그를 눈으로 볼 때와 다르게 소리를 내고 많은 소리 중 선택된 내 소리를 들으면 더 깊게 마음속에 와 닿는다. 함께 나누고 싶은 시들이 있다. 이 시를 낭독해도 좋고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좋다. 책을 읽는다면 한 문단 혹은 한 페이지 정도로 시작해 보자. 오직 하나뿐인 당신. 제임스 티무어. 풀잎 하나하나, 눈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조금씩 서로 다르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모래알 한 알부터 밤하늘의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서로 닮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 모든 거칠애가.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직 나만 존재하여 나의 가능성이 펼쳐진다. 그리고 당신도 자랑스럽게 느껴보라.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한한 그 가능성으로부터. 10월 10일은 저희 부부의 28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신혼여행 이후 가장 긴 13일간의 여행을 준비하며 떠날 때 목소리 나를 담다 이 책 한 권을 챙겼어요. 이번 여행의 제목을 걷다로 하고 많은 곳을 두루두루 걸어 다녔습니다. 어제는 한라산의 백록당까지 10시간 걸으며 책 속에서 읽었던 복식 호흡도 해보고 소리내어 발성도 해보았어요. 숙소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즉석에서 1분 오디오북을 녹음해서 올려보기도 했고요. 북튜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미소용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낭독을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을 때 만난 책, 13일간의 여행의 의미를 더해준 책입니다. 여행의 마무리는 아이들이 선물해준 숙소에서 이틀간 쉬면서 이 오디오북 영상을 녹음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